네. 7장입니다. 누구의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나는 괜찮은데 당신의 삶이 잘못돼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거의 없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상처들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진 것이다. 이를 벗어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친절해지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때 내 안에 황금, 본성을 볼 수 있다. 나를 향한 자비는 자신의 고통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각은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는 그 마음에서 달아나기를 멈추는 것이다. 아프고 힘드니까 막 달아났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냥 아픈 거, 힘든 거, 괴로운 거를 그 마음을 그냥 느끼는 거죠. 네, 느끼는 거. 이게 저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달아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아프니까 달아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요, 맞아요. 거의 뭐 평생을 살아왔는데 네. 뭐 이런 감정 다루는 책들, 영성의 책들에서는 달아나지 말고 아픔을 느껴라. 힘든 거다. 괴롭다. 와.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이 숨이 네네. 가빠지는 거였어요. 그쵸, 네. 예. 계속해서 조금 더 보면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몇 가지 반복되는 삶의 방식에 매여 사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늘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왔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한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된다. 쉼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곧 살아있음이라 생각했던 것에서 오히려 멈춤을 통해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멈춤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과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야말로 내면 치유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만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과의 우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 멈춤, 그리고 주의를 기울임, 집중.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 질문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물음에 대답하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직시하고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멈추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네. 막 힘들 때 이 힘든 걸 막 피해서 그래 이제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저거를 해야지 하고 막 달려갈 때는 네. 그 힘듦을 잊게 되는데 네. 그 힘듦을 잊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멈추어서 아 힘들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것도 힘들고 네. 쉽지 않고 그리고 이 멈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발생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는 제가 이제 많을 때 보면은 그렇게 피해 살아왔었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멈추기 시작을 했고 멈춰서 이렇게 돌아보려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기억해도 되는 게 뭐냐면, 고통을 우리가 그냥 온몸으로 맞는다 한들, 그 다음에 뭐 괴로움을 온몸으로 맞는다 한들, 죽진 않는다. 죽을까봐. 죽을까봐, 그러니까 까봐가 걱정이 되는 거지, 예.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면 좋겠죠. 예. 근데 왜냐면 이제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사실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생각의 멈춤뿐만 아니라, 용서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용서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 상태의 멈춤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생각 끊어내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멈춘다는 게 자기 성찰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죠. 네. 근데 사실 자기 성찰이 되면은 그 같은 것들을 반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성찰까지 그 버티기가 이게 지금 쉽지가 않죠.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거는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반응을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패턴의 모습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모습만 달라져요. 그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용서의 개념에서 좀 더 보자 그러면 그거인 거죠. 타인의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인지가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가 타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다른 사람이 제가 이제 갑자기 선생님을 뿍 쳤어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아니면 근데 이제 화내는 게 점잖하지 않아. 그래서 난 화내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박미라 되게 무례하네. 그리고 되게 무식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박미라는 나를 함부로 대하네? 쟤는 왜 저런 식으로 굴지? 쟤는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애는 매사에 저랬어. 뭐든지 가르치려고 했어.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생각의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행동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박미라가 한 대 딱 친 거. 그것만 바라보면 그게 심하게 상처가 되지 않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나의 해석이 붙는 거예요. 제 해석이. 근데 이 재해석은 생각을 통해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재해석하는 게 대부분 긍정적으로 좋게 재해석을 하지는 않죠. 않죠. 왜냐면 이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컴플렉스하고 연합이 되어서 이 실체도 사라지고 이 실체도 사라진 채로 엉켜버린 채로 재해석이 되기 때문에 극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끊는 게 중요하다 생각.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살아내겠다는 의지, 매 순간 나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말이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가슴의 위대함은 삶을 품어 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고 크다. 가슴의 위대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정과 돌봄으로 내 경험의 파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가슴으로 느끼는 관계를 개발하면 내면의 경험과 계속해서 새롭게 친구가 된다. 움츠러들 때, 의기소침해질 때 이름을 붙이고 부드럽게 관찰하고 가슴을 열고 친구로 받아들여 보자. 그 어떤 것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모든 순간순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실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책을 잠깐 봤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구하고 원할 때 그게 나한테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네네. 때문에 이제 그게 나한테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맞는 말인데 나는 여전히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거를 갈구하는 거를 버리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 끊임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너한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한테 필요한 거라면 지금 이 순간 너한테 이미 온다는 거지. 있다는 네네.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맞는 말이다. 그런데 계속 그런 데가 붙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나는 불안하구나. 왜냐면 이제 그 책도 아마 같은 개념이겠죠. Here and Now를 살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충분, 충만의 개념을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대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충분하기는 해요. 살아가는 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충분하죠. 근데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충분하긴 한데 충만하지는 않다. 꽉 차고 넘치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내 속에 이제 갈급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다라는 개념 자체는 그런데 우리는 충만을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충만은 어떻게든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스스로 채우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채워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또한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주면 충만하게 되지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불안하잖아요. 뭐 만약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만 불안한 것 같이. 저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경미야 너 10일 뒤에 죽을 거야. 미라야 너 3일 뒤에 죽을 거야. 그러면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불안하죠 여전히. 불안하세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3일 뒤에 죽는다 나 그러면. 아직 죽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 그럼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데 준비가 안 돼서
네. 아, 저는 그렇진 않고, 저는 이제 뭐 죽을 준비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가도 상관없다 생각을 하는 종족 중에 하나라, 3일 뒤에 죽을 거야. 그럼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3일이 남았구나. 이 기간 동안 놀러 가야지. 포르투갈에 갈까? 스페인 갈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가보고 싶은, 캐나다의 몬트리올, 진작 알았으면 단풍 한참 들었을 때 갔을 텐데,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왜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미래를 알면은 자기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알려주면 알려줘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죽음에 대한 불안인 거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라서 그런 부분인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시간조차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을까,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기도 한 부분인 거죠. 역시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만만치 않죠. 아니, 불안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여전히 그런 좀 바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가 이거 찍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자꾸 바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을 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불가능한 거를 계속 바라지 말자. 말아라. 그렇죠. 알잖아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뭐 그거 상상하세요? 내가 스웨덴 왕자랑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런 걸 상상하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행복하신 거거든요. 그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말은 힘들죠.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불가능한 것 구별 네. 중요하다. 혹시 7장에서 같이 네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7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네. 그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자각에 대해서 네이밍 작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라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네이밍 작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네이밍 작업이 없으면 내 속에서 혼재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인지 타인으로부터 들어온 것인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타인과의 영화 찍기의 그 모습인지에 대해서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네이밍 작업하는 걸 되게 훈련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되게 약한 편이죠. 감정 표현이 약하다 보니까는 감정에 대한 네이밍 작업은 되게 힘들어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감정 단어를 딱 치면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떠요. 의지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내 하루의 감정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살펴주는 거죠.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를 살펴주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줘야 자기 용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지금 네이밍 한다는 거는 지금 네. 현재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머리가 딴 데 가 있으면 그렇죠.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도피처로 생각을 사용하기도 하고, 신앙을 사용하기도 하고, 감정을 누르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네이밍, 내 감정에 지금 네이밍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면서 내 감정과 만나고 나를, 있다. 예, 만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뭐, 나 지금 편안해요. 그러지만 사실 저 지금 여기 어깨 아프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 여기 이 자리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이제 약간 낯선 와. 자리에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이쪽이 결리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낯설고 이 의자가 약간 허리 딱 이제 뭐죠? 우리 바지선 정도까지 올라오는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뒤로 가기에도 애매하고 앞으로 가기도 애매한 이 자세구나라는 걸 내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낯선 장소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네이밍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주는 게 자기하고의 만남의 시간인 거죠. 너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현재 상황에 느끼는 감정에 뭐 이렇게 네이밍을 해라 그랬을 때 너무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피곤하구나. 네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집중해야 되고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계속 나를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무심하게 지나면서 살아왔는데 그거 하나에 일일이 신경을 쓰고 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 걸음 걸음마다 자기 걸음을 느껴봐라. 네네, 맞아요. 밥 먹을 때도 자기가 뭘 먹는지 뭐 씹을 때도 해봐라.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너무 피곤해. 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그 예전에 신대원 때 영성수련 들어가셨잖아요. 예, 은성수도 예, 예. 그때 밥 먹을 때 기억나세요? 소리 한마디 못하게 하고 그 뭐죠?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침묵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씹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이제 내 귀에 들리는 자연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저는 참외록 읽어줘서 힘들었는데. 진짜, 밥 먹는 참외록이 뭐야? 뭐 이런 느낌. 뭐야? 이러는 거. 왜냐면 식욕도 사실은 예. 그 카톨릭에서는 7대 범죄 중에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말라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먹었는데,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보면 어느 순간 네. 침묵하라고 그랬을 때 처음엔 너무 힘들다가 네. 어느 순간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침묵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편안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이렇게 움직이죠. 내면에서 움직이게 네, 보이는데 맞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이게 되게 쉽지가 않죠. 않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정말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네이밍 작업은. 근데 처음에 시도가 힘들지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면 내가 굳이 네이밍 작업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 몸의 반응이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어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저는 이제 네이밍 작업을 꽤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조금은 익숙한 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지금 내 몸이 약간 불편하네, 약간 뻐근하네, 이런 게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목소리 톤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그 선생님이랑 이거 찍었을 때 되게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막 울컥울컥 하는 게 그러니까 분노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미나 갔다 오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한테 게이지가 많이 내려가셨어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목소리 톤이 낮아지셨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도 자기 이제 스스로의 네이밍 작업 혹은 이제 내 감정 체크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제 감정에 대해서 네. 표현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친구들을 만나도 내 감정이라든지 제 속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하기는 좀 창피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제 이야기를 조금씩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 꼴이 되게 우스워 보이겠지?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네, 영화 찍어야 되니까요.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멋진 주인공. 그쵸.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거 좀 그러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그냥 내 자신을 약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 네네. 네. 그리고 하고 나서는 좀 이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렇지만, 그냥, 뭐, 나도 그렇게 오픈을 하면 또 상대방도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게 네네. 서로 이렇게 마음이 더 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오픈할 때 약간 찌질하다 혹은 내가 돌아왔을 때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출하고 싶지 않다라는 개념은 내가 이런 나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개념인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표현했다라는 건 뭐냐면 너에게 자유를 허락하노라라는 개념인 거예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거에서 너한테 자유를 허락할 테니까 네가 한번 나와 볼래라고 인정해 준 거라서 좋은 첫 발자국인 거죠. 그 약간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업상. 네. 제 얘기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우아한 얘기하는 거야 좋겠죠. 네네. 근데 찌질한 내 모습, 뭐 약한 내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하는 생각이 드는 거. 근데 뭐 아무한테나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더 이상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저는 원래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 얘기를 막 이렇게 막 하는 편은 아니죠. 속 얘기를 아픈 이야기를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정말 조금씩 좀 해보는 그런 시도를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하셔야죠. 누구의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이게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네. 그게 나다. 예. 여기 좋죠. 보면 그 7장에 이 네. 토마스 머튼의 그 글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적어왔습니다. 잘 안 보여서. 네. 갑자기 나는 그들 가슴에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 가슴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깊이를 보았습니다. 실제의 핵심을 보았습니다. 신성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전쟁과 증오,
탐욕과 잔인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상태에서도 서로 존중할 수